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 윈터 알고리즘 캠프 초급 알고리즘 강사 함윤주입니다. 벌써 마지막 강의가 다 되어갔네요. 그래서 오늘은 11회차 주제로 DSU와 MST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입니다. 저희는 이제 DSU를 이제 한글로 번역하자면 서로소 집합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소 집합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서로소 집합을 활용하는 두 가지 함수, 유니언과 파인드에 대해서 각각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이 유니언과 파인드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MST, 즉 최소 신장 트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 MST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고 MST를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알고리즘, 크루스칼과 프림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DSU가 무엇인지 같이 맛만 보고 들어가 볼 건데요. 일단 DSU는 Disjoint Set Union의 줄임말로 우리가 흔히 Union Find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다들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니언 파인드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여기에 볼 수 있듯이 이제 1부터 8까지 각각의 원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원소들을 그룹화를 시켜줄 거예요. 임의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1과 4는 같은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3과 6도 같은 그룹에 속하고 2, 5, 8도 같은 그룹 그리고 7도 혼자만 하나의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임의의 정점이 속한 그룹이 몇 번인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find 함수를 사용해 줄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그룹을 합치는 두 개의 그룹을 합치는 경우에 유니언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룹을 합쳐주고 그래서 이제 그룹이 합쳐졌을 때 또 거기 안에서 다시 정점이 몇 번째 그룹에 속하는지를 같이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뒤에서 배울 유니언 파인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T에 대한 맛보기도 같이 한번 해보고 들어갈 건데 일단 요즘 여행 다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짜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5개의 국가들을 모두 돌아다닐 계획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국가들을 돌아다니기 위해서 이제 각각 이제 그 국가들 사이를 여행할 수 있는 경비들을 찾아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프랑스 또는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갈 때 $20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비를 다 계산했을 때 이러한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모든 나라들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최소 경비를 우리가 구하는 형식으로 이제 계획을 짜보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바로 MST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연결된 간선들이 있을 때 모든 곳을 방문하면서 가장 최소 간중치를 갖는 간선들을 연결하면 바로 MST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 같은 걸 계획을 짤 때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이제 MST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각각 이 두 가지 DSU와 MST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같이 강의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 서로소 집합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서 두 개의 집합을 합칠 수 있고 그리고 임의의 원소가 속한 집합의 대표값을 찾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앞에서 나와 있는 두 개의 집합을 합칠 수 있다 라는 것이 유니언이고 뒤에서 임의의 원소가 속한 집합의 대표값을 찾는다는 것은 find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소 신장 트리의 정의를 이해하고 MST겠죠. 그리고 이 MST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크루스칼과 프림 알고리즘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서로소 집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서로소 집합이라고 한다면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제 서로소가 숫자로 치면 이제 공약수가 1을 제외하고 없는 두 수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집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통 원소가 아예 없는 두 집합을 뜻할 때 서로소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원소 1, 2, 3을 담고 있고 B는 4와 5를 담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집합은 지금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즉
공통으로 갖고 있는 원소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수 집합을 만약에 이제 두 개로 지정을 했다고 했을 때 주로 이 서로수 집합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이제 서로수 부분 집합들로 나누어진 원소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조직할 때 저희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각각의 임의의 원소들이 어떤 집합에 속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자료 구조로 사용하는 게 바로 서로수 집합이면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서로수 집합을 합쳤을 때 거기 안에서 또 그 임의의 원소가 어느 집합에 속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알아볼 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도 서로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수 집합을 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주로 우리 9회차에서 배웠었던 트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트리 형태로 주로 표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A 집합에는 1, 2, 3이라는 원소가 들어있었고 B 집합 같은 경우에는 4와 5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이 루트 노드에 있고 B가 루트 노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트리 형태로 주로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유니언과 파인드 함수에 대해서 각각 알아볼 때 이제 그 그룹의 대표값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올 건데 이 대표값은 주로 이렇게 트리 형태로 각각의 집합을 표현했을 때 그 루트 노드를 대표값으로 삼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A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이 루트 노드에 있기 때문에 대표값이 1이라고 할 수 있고 B 그룹 같은 경우에는 루트 노드에 4가 있기 때문에 4가 B 그룹의 대표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이 있다고 칩시다. A와 B. 근데 이제 서로 다른 두 원소가 같은 집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는 3이라는 원소와 5라는 원소가 같은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union and find 중에서 find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find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소가 주어졌을 때 이 원소가 속한 집합의 대표값을 반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값은 그 각 트리의 루트 노드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3이 속해 있는 원소 같은 경우에는 대표값이 1이기 때문에 1을 반환하게 될 거고 5 같은 경우에는 find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대표값인 4를 반환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대표값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표값을 얻어냈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parent라는 배열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배열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제 그 인덱스에 들어간 값의 부모 노드를 이제 반환하는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기 자신이 루트 노드이기 때문에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이라는 노드의 부모 노드가 2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2가 들어간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페어런트 배열은 맨 처음에는 이제 인덱스 값, 각각의 인덱스 값으로 초기화를 해놓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 점점 find 함수를 진행을 해나가면서 이제 이 부모 노드를 값을 이제 갱신시켜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값은 이제 각각의 인덱스 값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는 편이고 이런 식으로 find 함수를 썼다고 했을 때 그러면 3은 이제 2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부모 노드에 2가 들어가고 2의 부모 노드는 1이기 때문에 2에 1이 들어간 형식 그리고 5의 부모 노드도 4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부모 노드 값이 페어런트 배열에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각 그룹의 대표값을 찾기 위해서는 재기적으로 트리를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금 옆에 표현을 해놨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이라는 곳부터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3의 부모 노드는 2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2로 넘어가서 2의 부모 노드는 1이고 그럼 1로 넘어갔더니 1의 부모 노드는 1이 되는 형식으로 끝나겠죠. 이런 형식 이렇게 이제 재기적으로 점점 트리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 인덱스 값과 인덱스 값의 페어런트 값이 같은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그 인덱스 값에 들어있는 노드가 바로 루트 노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동일하게 이제 5 같은 경우에도 5의 부모 노드는 4이기 때문에 4로 넘어가는데 4의 지금 인덱스 값인 4와 4의 페어런트 값도 동일하게 4이기 때문에 4가 루트 노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질문이 이제 각각 3 또는 5라는 임의의 원소가 같은 그룹에 속하는지를 보고 싶었었죠. 그거에 대한 해답은 이제 각각 그 원소들의 그룹의 대표값을 찾아가지고 만약에 그 그룹의 대표값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다른 그룹에 속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형태로 저희가 find 함수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find 함수가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냐? find 함수를 사용했을 때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이제 find 함수는 그 원소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시간 복잡도가 좀 다르게 나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처럼 이제 트리의 원소가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B에는 지금 B라는 그룹에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지만 총 N개의 원소라고 쳤을 때 이제 A에는 지금 N-1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의 원소가 편중되어 있으면 이제 당연히 5에서부터 이제 1까지 올라가는 시간 복잡도는 거의 이제 5의 N에 근접하게 되는 형식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find 함수의 시간 복잡도는 최악으로 5의 n이 드러난다고 이제 5의 n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ind 함수를 만약에 코드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처럼 재기적으로 트리를 거슬러 올라간다고 저희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parent에 들어있는 그 인덱스 값과 이제 그 parent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루트 노드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리턴해주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아직 최상위 노드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재기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상위 노드에서 또 부모 노드를 바라보는 형식으로 계속 재기적으로 이제 함수가 진행이 되는 형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find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또 다른 함수가 유니언이 되겠는데 유니언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제 합친다는 의미죠. 유니언이. 그래서 두 개의 집합을 하나의 집합으로 합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을 합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find 연산을 일단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나와 있던 지금 화살표가 3이 들어있는 그룹과 5가 들어있는 그룹을 합치고 싶다라고 주려고 우리가 이제 원소를 2개를 넣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find 함수를 수행을 해가지고 가장 최상위 노드를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용했었던 parent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find 함수를 찾아준 다음 find 함수로 이제 최상위 노드를 찾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최상위 노드들끼리 이제 이어주는 형식으로 이제 일어나는 게 바로 유니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최상위 노드의 부모를 다른 하나의 최상위 노드로 바꾸어 트리를 병합한다고 했는데 그림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두 개의 최상위 노드 중에 하나가 그 다른 최상위 노드의 부모 노드가 되면서 트리가 이렇게 하나로 A라는 그룹으로 병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4가 B라는 그룹의 최상위 노드이면서 대표값이었기 때문에 4에는 parent 값으로 이제 4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병합이 되면서 4의 부모 노드가 이제 다른 최상위 노드가 되는 형식으로 즉 1이 되는 형식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find 이제 유니언은 find 함수와 이제 동일한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실상 이제 find 함수를 2번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병합하는 것은 사실 이제 병합하는 것은 시간 복잡도가 이제 플러스 형태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find 함수를 2번 실행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서 동일한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find 함수가 우리가 앞에서 최악 5의 n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union 함수도 동일하게 5의 n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갖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union이라는 함수를 구현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그룹과 y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그룹을 합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parent x를 줄여서 이제 px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find 함수를 실행해가지고 그 값을 넣어놓고 또 이제 py라는 값도 얻어낸 다음에 이제 py에다가 뭐 py의 부모로 px를 넣어도 되고 px의 부모에다가 py를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최상위 노드가 다른 최상위 노드의 부모 노드가 되는 형식으로 만들어준다면 바로 이제 유니언, 즉 두 개의 집합이 합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5의 n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주어졌던 이제 find와 union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제 앞에 주어졌던 코드로만 union과 find 함수를 실행하면 가끔 이제 시간 초과가 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union에서 최적화를 하는 방법과 find 함수에서 최적화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union이라는 함수에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nion by rank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항상 작은 트리를 큰 트리 루트에 붙이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하면 최적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라는 그룹에 1, 2, 3이라는 원소가 들어있고 B라는 그룹에 4와 5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현재 높이는 이제 지금 A가 0, 1, 2이기 때문에 높이가 2인 상태이고, B 같은 경우에는 0, 1이기 때문에 높이가 1인 상태겠죠. 그래서 A가 지금 높이가 더 높은 이제 트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B가 올라오는 형식, B가 부모 노드가 되는 형식이 되는 형식으로 이제 병합이 된다면 트리가, 그러면 이제 이 전체 트리의 높이는 HA, 즉 A라는 트리의 높이 3인데 참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A라는 트리의 높이에다가 지금 4라는 원래 B의 최상위 노드였던 4라는 노드가 부모 노드가 되면서 이제 그 HA라는 높이에다가 1을 추가한 값으로 이제 높이가 갱신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더 작은 트리 아래에다가 더 높은 트리를 붙이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플러스 1이 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반대로 지금 아까는 이제 B 아래다가 A를 붙여넣었는데 이번에는 A 아래다가 B를 붙여넣는 형식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A가 더 높은 트리였기 때문에 이제 HA라는 트리의 높이가 그대로 더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높이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1만큼밖에 차이가 없는데 그럼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점점 이렇게 유니언 함수들을 많이 사용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이렇게 플러스 1이 여러 번 쌓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시간 복잡도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이제 유니언 함수에서 최적화를 하는 방식, 즉 작은 트리를 큰 트리 루트 아래다가 붙이게 되면 이렇게 높이를 줄임으로써 우리가 find 함수를 할 때 트리의 높이와 연관이 있다고 저희가 앞에서 봤었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아래 노드에서 최상위 노드를 가려면 트리의 높이만큼 거쳐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트리의 높이를 줄임으로써 시간 복잡도를 줄이는 형식으로 저희가 유니언 함수를 최적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이제 HA, 그러니까 A라는 그룹 트리와 이제 B라는 트리가 지금 높이에서 대소관계를 갖고 있는 형태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같은 경우도 발생하는 이제 트리의 높이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붙여도 사실 이제 가장 높은 게 그 다른 거랑 높이가 같기 때문에 플러스 1, 원래의 높이보다 플러스 1의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항상 작은 트리를 큰 트리 루트 아래다가 붙이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유니언 바이 랭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리의 깊이가 실행 시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즉 find 함수를 실행할 때 이때 트리의 깊이가 시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큰 트리 루트 아래다가 작은 트리를 붙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러한 형식을 이제 차용해가지고 유니언 함수를 최적화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이제 5의 n만큼 유니언 함수와 find 함수를 실행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로그 n의 형식으로 이제 시간 복잡도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find 함수를 5의 n만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니언 함수도 동일하게 5의 로그 n이라는 시간 복잡도만의 이제 유니언 함수를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제 최적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깊이가 1 증가하는 형식, 그게 아니라면 더 큰 트리 루트 아래에다가 작은 트리를 붙이는 형식이 바로 유니언 바이 랭크, 즉 유니언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니언 함수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find 함수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코드를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유니언 함수를 최적화한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는 이제 px와 py를 단순히 구하고 바로 이 parent py 아래에다가 py 위에다가 px를 붙이는 형식으로 갔었는데, 최적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각각의 높이를 계산을 이제 대소관계를 비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따로 이제 배열의 형태로 표현을 해놓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 최적화된 유니언 바이 랭크가 이제 채용된 유니언 함수를 사용하시려면 하이트라는 배열을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거기 안에다가 이제 각 트리에 이제 높이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더 px가 들어가 있는 트리가 더 작은 트리인 경우에는 이걸 바꿔주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py의 부모로 이 px를 넣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즉 px가 바로 그 큰 트리 루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px가 더 작은 경우에는 이 둘을 바꿔줌으로써 이 코드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되는 거겠죠. 이게 아니라 만약에 조금 헷갈리신다고 한다면, 이제 px가 만약에 py보다 더 하이트가 작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제 py 아래다가 px를 넣는 형식으로 이제 코드를 따로 구현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px와 py의 하이트가 같은 경우, 즉 높이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px다 우리가 붙여놨기 때문에 px의 높이를 하나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유니언 바이 랭크를 사용해서 유니언을 최적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find 함수에서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주로 이제 경로 압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 압축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find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될 때 그 수행을 할 때마다 트리의 구조가 점점 평평화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림을 보면서 같이 알아볼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그룹에 이러한 형식으로 2, 3, 4, 5 쭉쭉쭉 해서 N이라는 값까지 트리의 구조가 이렇게 일렬로, 즉 편향된 트리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면, 사실상 이제 N에서 2까지 올라가려면 N-1번에 그 올라가는 걸 거쳐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순회하면서 방문한 각 노드들을 바로 이렇게 루트 노드로 가리킬 수 있도록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ind 연산은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n부터 3까지 모두 다 한 칸씩 올라가면서 2를 방문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지금 원소들이 바로 2를 가리키는 걸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바로 순회중 방문한 노드들만 바로 가리키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5라는 원소가 만약 여기에 따로 빠져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n부터 2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5라는 원소는 방문을 하지가 않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5가 바로 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곳에 이제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얘가 갱신이 따로 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순회중 방문한 각 노드들, 즉 find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우리가 방문하는 노드들을 바로 이제 루트 노드를 가리키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직접 루트 노드를 가리키면 당연히 거의 뭐 5의 1의 형식으로 바로 이제 find 함수를 수행할 수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갱신된 노드들이 모두 같은 대표값을 바로 공유하는 형식으로 이제 트리의 구조가 평평화되는 게 바로 경로 압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ind 함수를 우리가 경로 압축을 사용해서 최적화를 한 경우에는 거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의 1이라는 시간 복잡도가 걸리게 될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유니언에서도 5의 1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바로 단순히 5의 1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까처럼 우리가 방문한 노드들만 바로 가리키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한 게 바로 이제 에커만 역함수와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비슷한 값을 가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에커만 역함수는 이제 사실 거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이 오른쪽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n이 3까지인 경우에는 1의 값을 갖고, 7까지의 경우에는 2, 63까지의 경우에는 3, 그리고 2의 뭐 이러한 엄청난 숫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겨우 4라는 값을 갖는 형식으로 이제 에커만 역함수는 굉장히 느리게 증가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큰 숫자가 들어와도 4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접하게 되는 숫자는 모두 다 이제 4 이하의 값을 갖게 되겠죠. 에커만 역함수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의 1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find는 정확히는 이제 에커만 역함수 n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사실상 이제 편리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거의 5의 1에 수렴하는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 복잡도는 당연히 바로 경로압축만을 사용한다고 해서 바로 5의 n이라는 시간 복잡도에서 바로 5의 1로 수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었던 유니언을 최적화하는 유니언 바이 랭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5의 1이 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5의 로그 n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게 드러나는 형식이 바로 이제 경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 압축을 우리가 코드에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러한 형식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아까의 find 함수와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parent x가 x와 같을 때 바로 return x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parent x를 바로 이제 return을 하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바로 이제 재기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계속 재기적으로 함수를 단순하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find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값을 바로 이제 parent에 갱신시켜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DP랑 비슷한 느낌이겠죠. 우리가 바로바로 얻은 값들을 이제 이렇게 바로 저장해 놓음으로써 이렇게 각 노드들이 우리가 방문한 각 노드들이 바로 루트 노드를 가리킬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적인 코드만 넣어준다면 바로 find의 최적화인 경로 압축을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ind와 union의 각각의 시간 복잡도를 최적화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순정, 즉 우리가 find와 union을 맨 처음에 봤었던 정의대로만 이제 실행을 하게 된다면 시간 복잡도는 단순히 5의 n과 5의 n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union을 최적화한 방식을 알아봤었죠. 그게 바로 큰 트리 루트 아래에다가 작은 트리 루트를 넣음으로써 이제 트리의 높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유니언을 최적화한 방식이 있었죠. 그거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5의 로그 n으로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다가 경로 압축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서의 경로 압축은 우리가 파인더 연산을 수행하면서 점점 더 이제 트리의 높이가 줄어들게 되는데 즉 트리가 평평화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방문한 노드들이 모두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루트 노드를 가리키는 형식으로 코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가 방금 봤었죠. 그래서 유니언 바이 랭크까지 하면 로그 n이지만 거기에다가 경로 압축까지 실행을 하게 된다면 그 시간 복잡도는 5의 에커만 역함수 n이 되게 되고 이 에커만 역함수는 아까 우리가 봤었듯이 엄청나게 큰 숫자가 들어와도 4라는 값밖에 안 같기 때문에 즉 엄청나게 느리게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5의 1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니언을 최적화하는 방식과 그 find를 최적화하는 방식을 둘 다 사용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는 find와 union 함수를 둘 다 5의 1이라는 시간 복잡도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경로 압축만 많이 사용하지만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시간 초과가 난다면 그때는 유니언 바이 랭크까지 같이 사용해주면 이제 더 이상 시간 초과가 절대 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서로수 집합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각각 find와 union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론은 미리 배워놨는데 도대체 그럼 이걸 어디다 쓰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방금 전까지 봤었던 개념들을 한번 체크해보기 위해서 엄청 개념적인 이제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n 플러스 1의 집합 0, 1, 2부터 해서 n까지 들어있는 함수 이제 집합들이 있다. 여기에 합집합 연소와 두 원소가 같은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산을 수행하려고 한다. 집합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입력에
연산의 개수가 연산이 주어지고 이제 연산은 이제 0ab 또는 1ab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0ab라고 입력을 받게 되면 a가 포함되어 있는 집합과 이제 b가 포함되어 있는 집합을 합친다. 그리고 1ab라는 형태로 입력이 주어지면 a와 b가 같은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바로 문제를 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도 봤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표현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0ab로 들어오게 된다면 a와 b를 합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a와 b를 유니언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 1ab의 형태로 들어온 경우에는 이제 같은 집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 그룹의 대표값을 보고, 즉 find 연산을 각각 수행한 다음에 그 각각의 대표값들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다고 저희가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를 각각 find를 해준 다음에 같은 값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yes, 그게 아니라면 no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0ab가 들어온 경우에는 유니언 함수를 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각각 find 함수를 써가지고 같은 경우에는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적화한 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배웠었죠. 우리가 만약에 그대로 유니언과 find를 그대로 순정의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m이, 즉 연산의 개수가 지금 10만 개나 되는 거겠죠. 10의 5승.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n이 지금 100만, 즉 10의 6승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5의 n만큼을 이제 10만만큼 진행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시간 초과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니언 바이 랭크나 경로 압축을 통해서 유니언과 find 함수를 각각 최적화시켜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유니언과 find 함수를 이제 그냥 개념만으로도 풀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응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서로 수집합을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시들 중 하나로는 이제 단순히 두 개의 정점이 같은 그래프에 속하는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또 다시 그 이론에 거의 이론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예를 들어서 3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집합에 7도 동일하게 들어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3에다가 find 함수를 해가지고 그 대표값이 바로 7에다가 find를 했을 때 그 대표값과 같은지를 확인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 이제 또 수로수 집합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정점들을 간선으로 연결했을 때 순환이 발생하는지, 즉 사이클이 발생하는지도 유니언과 find 함수를 통해서 같이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아보냐면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사이클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각 관선을 확인하여서 두 노드의 루트 노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과 2 사이의 간선을 확인했고 각각의 루트 노드를 확인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제 1 같은 경우에는 루트 노드 1을 갖게 되고 2 같은 경우에는 루트 노드 2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루트 노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유니언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지금 1과 2가 각각 다른 루트 노드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유니언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이제 1이 2 아래로 들어가거나 이제 2가 1 아래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두 개가 같은 루트 노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은 그대로 루트 노드 1을 갖게 되고 2는 루트 노드 1을 갖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루트 노드가 1, 2라고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모든 간선에 대해서 과정 1을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음 간선을 확인해 봅시다. 바로 여기 있는 간선을 보게 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정점 1과 정점 4의 루트 노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점 1은 우리가 유니언 연산을 앞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이제 루트 노드 1을 갖게 되고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유니언 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루트 노드 4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1과 4, 즉 두 개의 루트 노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니언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이번에 이제 4라는 정점이 루트 노드 1을 갖게 된다고 저희가 갱신해 봅시다.
지금 1, 2, 4가 지금 모두 루트노드 1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다음 간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여기 간선이겠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라는 정점과 4라는 정점을 봤을 때 그 각각의 루트노드를 확인하게 되면 2는 아까 1과 유니언 됐기 때문에 루트노드가 1을 갖게 되고 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1과 같이 또 유니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하게 1이라는 루트노드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와 4는 동일하게 1이라는 루트노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사이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유니언과 파인드, 즉 다를 때는 유니언, 만약에 같을 때는 사이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유니언과 파인드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어떠한 연결 그래프 안에서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수가 있는 형태로 우리가 서로수 집합을 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이제 문제도 하나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문제부터 벌써 사이클 게임인데 이것도 복잡한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 게임은 2명의 플레이어가 차례대로 돌아가며 진행하는 게임으로 선 플레이어가 홀수 번째 차례를, 후 플레이어가 짝수 번째 차례를 진행한다. 게임 시작 시 0부터 n-1까지 고유한 번호가 부여된 평면상의 점 n개가 주어지며 이 중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놓이지 않는다. 매 차례 플레이어는 2점을 선택해서 이를 연결하는 선분을 긋는데 이전에 그린 선분을 다시 그을 수는 없지만 이미 그린 다른 선분과 교차하는 것은 가능하다. 게임을 진행하다가 처음으로 사이클을 완성하는 순간 게임이 종료된다. 사이클 C는 플레이어가 그린 선분들의 부분 집합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제 C가 바로 사이클,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환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째 차례에서 처음으로 사이클이 완성되었는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이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에서 다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각각의 점들이 정점이 되겠고 우리가 연결하는 선분들이 이제 그 간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분을 긋는다 라는 게 우리가 사이클을 판별할 때 각각의 선분을 확인한다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이 이런 형식으로 지워지는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이제 6번과 5번을 잇는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0번과 1번을 잇는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형식인데 여기서 몇 번째에서 사이클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두 개 정점이 있고 이제 그 간선이 있을 때 그 간선을 잇고 있는 두 개 정점의 루트노드를 보고 루트노드가 다르면 유니언 연산을 사용하고 즉 이제 다른 루트노드인 두 정점을 연결하고 그게 아니라 같아지는 경우에는 사이클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판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 입력들을 하나씩 유니언 연산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른 경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했을 때 다른 경우에는 유니언 연산이 사용하는 형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0, 4에서 사이클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루트노드가 서로 같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유니언이라는 함수를 여기서 사용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이 find 함수를 여기 안에서 또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즉 루트노드가 같은 거인지를 여기 유니언이라는 함수 안에서도 같이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px와 py를 우리가 앞에서 찾아보잖아요. 왜냐면 유니언을 하기 위해서는 각 노드의 최상위 노드를 봐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설명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px와 py를 find 한 다음에 만약에 이 값들이 같은 경우, 즉 같은 루트노드인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는 유니언이 void 반환값을 가졌기 때문에 따로 리턴 값을 주지 않았지만 이 경우에는 bool이라는 반환값을 주어서 이런 형식으로 사이클이 발생했을 때는 true를 반환할 수 있도록 유니언 함수를 변형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px와 py가 다른 경우, 즉 우리가 직접 유니언을 해가지고 집합을 합치는 경우에는 return false, 그 이유는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았다 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부울 반환값을 주어가지고 이제 유니언 연산에서도 같은 루트노드인지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래 썼던 이제 void 반환값의 유니언 함수와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그냥 find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유니언 함수를 써가지고 사이클을 판별할 수도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find와 union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순환이 발생하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는 걸 방금까지 봤는데요. 이 순환이 발생하는지를 찾아보는 이 예시는 우리가 뒤에서 MST, 즉 최소 신장 트리를 구하는 두 가지 알고리즘인 크루스칼과 프린 중에서 크루스칼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이제 순환이 발생하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순환이 발생하는지를 찾기 위해서 서로수 집합의 union과 find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같이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서로수 집합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 서로수 집합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union과 find 함수, 그리고 이제 응용, 그 중에서도 사이클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고 이제 그 뒤에는 최소 신장 트리, 즉 MST에 대해서 그 정의와 각각 MST를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서로수 집합 부분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만약에 47번 슬라이드에서 질문이 있으셨으면 슬라이드 번호와 함께 이제 질문이 생기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시 41분이니까 10분 이후인 이제 51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51분이 되어서 다시 신장 트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소 신장 트리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방금까지 배웠던 서로수 집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수 집합 중에서도 저희는 find와 union 함수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는데, find 함수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속한 집합의 대표값을 반환하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n이라는 함수에다가 find를 하면 n이라는 원소에다가 find를 하면 대표값인 2를 반환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find의 함수는 이제 이렇게 트리의 높이만큼 이제 시간 목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5의 n이라고 갖는다고, 5의 n이라는 시간 목적도를 갖는다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 압축, find에서는 경로 압축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union by rank를 하면 커먼 함수에 의해서 5의 1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갖는다고 저희가 봤었고, union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ind 함수를 각각의 원소, 두 개의 원소에다가 실행한 다음에 이제 두 집합을 합치는 형식으로 합치는 게 바로 union 함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find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시간 복잡도가 최악의 경우 5의 n을 갖는다고 했었는데, 이제 union by rank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5의 log n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union by rank는 가장 이제 높이가 더 큰 트리 아래에다가 높이가 작은 트리를 붙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만약에 트리의 높이가 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가 하나만 증가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union by rank, 즉 union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의 방법이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find와 union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사이클을 판별할 수 있다고도 알아봤었는데요. 그래서 각 간선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각각의 과정에서 그 간선을 연결하고 있는 두 개의 정점의 루트노드를 확인해서 루트노드가 다르면 union, 즉 두 집합을 합치고, 그게 아니라 루트노드가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발생했다고 판별할 수 있다고 저희가 아까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 신장 트리가 무엇인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신장 트리를 먼저 배우기 전에 이제 최소만 뺀 신장 트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지요. 그래서 신장 트리를 주로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데, 이 스패닝 트리는 그래프에서 모든 정점에 대한 최소한의 연결만을 남긴 그래프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9회차인 트리에서도 같이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이제 모든 연결 그래프는 스패닝 트리를 만들 수 있음이라고 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스패닝 트리는 그래프 내의 모든 정점을 포함하는 트리라고 배웠었고, 그래서 그 그래프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정점에 대해서 최소한의 연결만을 남겼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게 신장 트리, 즉 스패닝 트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 3, 4, 5, 6 각각의 정점들을 최소한의 연결만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하나의 간선이라도 더 추가되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한 곳으로 도달하는 경우가 여러 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에서 5까지 가기 위해서는 1, 3, 2, 5를 거칠 수도 있고 1, 2, 5를 거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존재한다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경우, 즉 한 곳으로 도달하는 경우가 여러 개일 때는 최소한의 연결을 남겼다고 볼 수가 없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장 트리는 이제 이름부터 트리이긴 하지만 항상 트리의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로가 하나로 결정되도록, 그리고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도록 트리의 형태를 항상 나타내고, 트리의 가장 중요했었던 속성이 있었죠. 바로 간선의 수가 정점의 수 마이너스 1을 이제 갖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MST를 구하는 두 가지 알고리즘 크루스칼과 프림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장 트리, 즉 초록색 간선으로만 이어져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총 정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지금 신장 트리로 이루고 있는 간선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즉 정점의 개수 마이너스 1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장 트리는 유일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유일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 1과 3을 잇는 걸 없애고, 예를 들어서 2와 3을 잇는 간선만 추가하더라도 바로 또 다른 신장 트리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장 트리는 유일하지 않고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과 3이라는 간선을 없애고 2와 3 간선을 잇는 것도 신장 트리를 또 다른 신장 트리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또 다른 신장 트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장 트리는 유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어떠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장 트리들 중에서도 이제 가중치 합이 가장 작은 트리가 바로 우리의 이제 이번에 배울 핵심 주제인 MST, 즉 최소 신장 트리 또는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리에 우리가 이전에는 없었던 가중치를 계속 하나씩 부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간선은 가중치가 1, 여기는 6,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간선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어졌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장 트리들 중에서도 가장 그 가중치 합이 가장 작은 트리, 최소인 트리가 MS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MST는 이제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즉 11이라는 가중치 합을 갖고 있는 MST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MST는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인 지금 1과 2를 잇고 있는 여기 간선, 또는 2와 3을 잇고 있는 여기 간선을 항상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옳은지 저희가 한번 증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명해야 되는 게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 2는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는 4와 5를 잇고 있는 가중치가 5인 간선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포함하는 MST가 이 그래프에서 반드시 존재한다. 인데 이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가정이 거짓이라고 하고, 이 거짓이 이 가정을 이제 반대로 한 값이, 이게 거짓이라는 가정이 모순이라는 것을 알면 이 가정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 즉 이제 세 단어로 나타내자면 저희는 귀류법을 사용해가지고 이 가정이 옳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을 이제 반대로 한 값, 즉 역으로 한 값인 이제 2를 포함하지 않는 MST가 따로 존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2가 지금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쪽 간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하지 않는 MST가 바로 이거라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MST, 우리가 방금 전에 검정색 간선으로 이었던 이 MST T에다가 즉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추가하게 되면 순환이 생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방금 전에 추가됐던 2와
원래 있었던 두 개 간선의 사이에 이제 순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순환을 C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C 순환이 생성됐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순환에 포함된 E가 아닌 아무 간선 F를 하나 선택해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순환 중에서 E가 아닌 아무 간선은 여기 나와 있는 12이거나 10일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 간선 F를 1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제 원래 있었던 그 MST T에서 F를 빼고 2를 더한 트리를 T에 다시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원래는 12와 10을 쓰고 있었고 원래는 2가 없는 형태의 MST T가 있었는데 거기서 F로 우리가 지정했었던 아무 간선 이 10을 빼고 그 다음에 1을 더한 트리가 즉 여기 검정색과 초록색으로 연결된 그 트리가 T-라고 했을 때 이 T-는 신장 트리입니다. 우선 왜냐하면 1, 2, 3, 4, 5, 6을 각각 연결하고 있고 사이클이 존재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신장 트리라고 할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T 원래는 이제 MST의 정의가 그러한 신장 트리들 중에서 가장 가중치의 합이 최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신장 트리인 T-가 원래 MST T보다 가중치가 작게 되면 이제 이름인 최소 간선 트리, 최소 신장 트리가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 거겠죠. 즉 MST가 아니다라는 이제 원래 가정에 모순이 발생함으로써 결국에는 T-가 이제 MST가 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는 이제 말했듯이 MST가 아닌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래 검정색으로 연결했었던 MST T는 25, 15, 20, 12 하고 10을 연결하는 MST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그 새로운 트리 T-는 신장 트리이면서 이렇게 25 더하기 15 더하기 20 더하기 12 더하기 5를 더했기 때문에 원래 MST T보다 가중치가 작은 형식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T는 이제 MST가 아니면서 우리가 앞에서 가정했었던 것 바로 1을 포함하지 않는 MST T는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결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방금 전에 알아봤었죠. 그래가지고 가장 작은 간선 1을 포함하지 않는 MST T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가장 작은 1을 포함하는 MST는 반드시 존재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뒤에서 크루스칼 알고리즘에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가장 작은 간선들을 계속 선택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작은 간선인 1을 포함하는 MST가 반드시 존재한다. 또는 다른 말로 MST는 그 그래프에서 가중치가 가장 작은 이 간선 1을 포함하게 된다라는 게 참이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소 신장 트리를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크루스칼을 먼저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 크루스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6회차였나? 6회차에서 배웠었던 그리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선을 선택하면서 이제 MST를 만들어가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 그리디한 방식 때문에 이전에 만들었던 MST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최소 가중치를 갖고 있는 간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간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크루스칼 과정에서 보게 될 거지만 이렇게 모든 간선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항상 최소 간선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크루스칼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냐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간선들을 가중치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모든 간선들을 가중치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가장 낮은 가중치의 간선부터 순서대로 처리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중치의 간선인 A와 F를 잇고 있는 간선을 가장 먼저 MST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큰 이제 C, D 간선을 보게 되는데요. 이 C, D 간선도 이제 MST에 바로 추가해주고 이제 BG 간선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는 BC 간선 그 다음에는 DG 간선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을 형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BG, DC 사이클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을 형성할 때에는 바로 MST에서 추가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이클을 형성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앞에서 배웠었던 유니언과 파인드 함수를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DG 간선을 넣기 위해서 D와 G의 루트노드를 확인했는데 지금 아마 루트노드가 같다고 판별이 났기 때문에 사이클을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DG 간선은 추가하지 않은 방식으로 MST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MST에 포함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DG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을 형성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바로 다음으로 작은 가중치를 갖고 있는 이제 D 간선은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EG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사이클을 형성하게 되겠죠. 만약에 추가해 주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EG 간선도 무시하게 되고 그 다음인 EF 그 간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도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MST에다가 추가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런 형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간선들을 다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MST에 V-1개의 간선이 포함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V는 이제 정점, vertex의 V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MST도 트리이기 때문에 이제 간선의 개수가 정점 마이너스 1개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점 마이너스 1개의 간선이 포함될 때까지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점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간선을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정점 마이너스 1개의 간선의 수를 모두 채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하고 MST가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코드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간선들을 가중치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벡터 v 안에다가 간선들의 가중치들을 모두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제 compare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는 이제 여기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은 단순히 int 값이 아니라 이제 세 개의 값을 모두 갖고 있는 스트럭처, 즉 구조체의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조체에는 cost, 즉 그 간선의 가중치 값도 갖고 있고 이제 그 간선을 잇고 있는 두 개의 정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S와 E라고 저는 잠시 표현을 해놓기 때문에 이제 뭐 start와 end 그래프에서 하시면 이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그 용어들을 제가 사용을 해봤고 그래서 이걸 사용해가지고 compare 함수는 아마도 이제 cost 값, 즉 C의 값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형태로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중치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놓고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가장 낮은 가중치의 간선부터 순서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벡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구조체들을 꺼내가지고 보는데 이제 그 두 개의 정점들이 이제 유니언, 우리가 앞서 사이클을 형성하는지 판별하기 위해서 유니언 함수를 사용한다 했었는데 거기다가 불리한 값을 반환하는 것을 반환한다고 이제 형태를 좀 변형을 해준다면 우리가 사이클을 형성하는지 안 하는지를 find 함수를 안에서도 유니언 함수 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이클 판별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유니언 함수를 이러한 형식으로 쓰게 되면 이제 A와 B라는 정점, 우리가 여기서 벡터에서 가져온 그 간선을 잇고 있는 두 개의 정점이 만약에 루트노드가 같은 경우에는 true 값을 반환하게 될 거고 그 값은 이제 사이클을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false 값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루트노드가 다르다. 그래서 합쳤다. 그래서 false 값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이 if문이 참이되게 되면서 이 answer 값이 우리가 마지막에 가중치 그 최소 MST를 이루고 있는 간선들의 가중치를 모두 합한 답, 즉 answer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그 간선의 가중치를 추가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짝 함축된 표현인데 사실상 이게 그 여기 나와 있는 2번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이클을 형성한 경우, 즉 이제 루트 노드가 같은 경우에는 무시를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루트 노드를 형성하지 않아서 이제 유니언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MST에 포함함으로써 가중치를 더한 값으로 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모든 간선들을 순서대로 처리하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간선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MST에 V-1개 간선이 포함될 때까지 라는 조건을 추가해주고 싶다면 여기다 if문을 따로 넣어가지고 카운트 값을 앞에다 주고, 이제 간선이 만약에 V-1개, 즉 전체 전체 정점의 개수 마이너스 1개 정도까지 반복을 했다면 이제 이 for문을 이제 탈출해라, 이런 식으로 if문을 따로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모든 간선들을 순서대로 처리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return을 해주게 됩니다. 바로 그 간선의 가중치들, 그 MST에 포함된 간선의 가중치들을 모두 합한 값이 바로 return되는 게 바로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이제 시간 복잡도를 5의 2로그 2의 값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2는 엣지의 2로 이제 간선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게 그 MST를 구하는 두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크루스칼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왔고, 그 두 번째 알고리즘으로는 프림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림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크루스칼 알고리즘과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의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간선을 선택하는 형식으로, 즉 가장 낮은 간선들부터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프림 알고리즘은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정점을 선택하는 형식으로 이제 MST를 확장해 나갑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는 간선을 선택했었다면 지금은 정점을 선택하는 형식, 즉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프림입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MST를 단계적으로 정점을 선택하면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프림인데,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시작 정점을 MST 집합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임의로 A라는 정점을 시작 정점으로 잡고 MST 집합에 포함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앞 단계에서 만들어진 MST 집합에서 인접한 정점들 중 가중치가 가장 낮은 간선으로 연결된 정점을 선택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 방금 전에 우리가 선택한 정점을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간선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중치가 가장 낮은 간선으로 연결된 정점을 선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간선이 가중치를 10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중치를 29를 가지는데, 당연히 10이 더 가중치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가중치를 갖고 있는 간선을 연결하고 있는 정점 F를 선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F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F 같은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간선이 여긴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곳이 여기 27이라는 가중치를 갖고 있는 간선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바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E도 동일하게 이제 E를 연결하고 있는 간선이 지금 27은 이미 선택이 되었고, 이거 이외에도 25와 22라는 간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2의 간선이 조금 더 가중치가 낮기 때문에 이걸 잇고 있는 정점 D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D도 동일하게 그 연결하고 있는 두 개의 간선 12와 18 가중치 중에서 12가 더 낮기 때문에 C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16 말고는 더 연결하고 있는 간선이 없기 때문에 16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B에서는 29와 15 중에서 더 낮은 가중치의 간선인 15를 연결하고 있는 G를 선택하게 되면서 이제 모두 이제 이거 프림 알고리즘도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MST의 간선이 V-1개 포함될 때까지 과정 2를 반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또 동일하게 지금 프림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정점의 개수가 이제 정점을 모두 한 번씩 다 돌아봤다고 이제 판별이 난다면 그때 이제 포문을 종료해도 된다. 즉 과정 2를 반복하는 걸 종료해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림 알고리즘도 만약에 코드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긴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래프 8회차였나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Priority Queue라는 자료 구조를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이 Priority Queue는 그 우선순위 Q는 이제 그 정점들을 그 가중치들을 모두 이제 그 코스트, 그러니까 그 가중치와 우리가 현재 있는 정점의 그 정보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 PII는 그 pair int int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priority queue, 우선순위 queue 안에다가 이제 첫 번째 값으로는 코스트를 넣었고 즉 그 간선의 가중치 그리고 그걸 잇고 있는 정점을 이라는 두 개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2번이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중치가 가장 낮은 간선으로 연결된 정점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코스트가 가장 앞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겠죠. 가중치가 낮은 간선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먼저 이제 정렬이 계속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PQ 안에다가 우리의 그 현재 코스트는 0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시작된 정점을 1이라고 했을 때 이런 형식으로 미리 푸시를 해놓고 이 PQ, 우선순위 Q가 이제 비어 있을 때까지 이 과정 2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탑에 있는 것을 보고 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지티드 배열을 따로 가지게 되는데 이때 이거의 이유는 이제 같은 정점을 2번 이상 이제 방문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지티드 배열을 따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정점을 이미 방문한 상태라면 컨티뉴를 하게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곳을 우리가 방문했다고 true라고 표시를 해주고 answer 크루스칼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answer에는 이제 MST에 포함된 모든 가중치들의 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다가 코스트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벡터 안에다가 우리가 그거랑 연결된 또 다른 정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점들로 연결된 각각의 다음 정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정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간선의 가중치 그리고 다음 정점을 보게 됐을 때 만약에 그 다음 정점이 이미 방문된 곳이라면 이미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방문하지 않은 곳이라면 이제 PQ에다가 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PQ가 이제 empty가 되는데 그 경우가 바로 이제 모든 정점들을 다 돌아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모두 MST가 만들어졌다, 완성이 되었다 라고 판단을 하고 answer에 들어있었던 값, 즉 MST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간선들의 가중치들의 합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리턴을 해주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조금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일단 제일 먼저 최소입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최소입이라고 한다면 이제 최소값을 가장 먼저 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이나 또 이런 뭐 PQ를 사용하고 MT를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visited를 사용하는 부분이 다익스트라와 구현이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익스트라의 그 구조를 조금 생각하면서 프림 알고리즘을 짜보시면 조금 더 편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림 알고리즘은 아까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5에 2로그 2를 갖는다고 했었잖아요. 시간 복잡도가. 근데 프림 알고리즘은 5에 2로그 v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는 간선의 개수, v는 vertex니까 정점의 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루스칼과 프림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는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각각 뭐가 다른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간선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5에 2로그 2를 갖는다고 했었고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이제 가끔 크루스칼은 스파르스 그래프, 즉 간선이 희소한 그래프에서 더 빠릅니다. 그래서 랜을 연결할 때나 TV 네트워크 망을 짤 때 주로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하고 프림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선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5에 1로그 v라는 시간 복잡도를 가지면서 크루스칼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간선이 조금 더 많은 그래프에서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웹하는 수넷 문제 또는 이제 도로 네트워크 또는 고시간 기찻길을 짤 때 주로 프림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크루스칼 알고리즘과 프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보시면 5의 1로그 E와 5의 1로그 V라고 했었는데 과연 이거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 같은지에 대해서 먼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즉 간선의 개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간선의 개수가 가장 적을 때가 있을 거고 가장 많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정점의 개수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정점의 개수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트리일 때 간선이 최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 그래프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트리일 때 우리가 간선의 개수가 정점의 개수 마이너스 1개라고 했으니까 v-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형식으로 모든 간선들을 이제 다 이었을 때 간선이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NCE라고 이제 조합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 경우는 바로 v의 v-1에다가 나누기 2를 한 형식이 가장 간선이 많을 때의 간선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식에다가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씌워주게 되면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시간 복잡도를 표현할 때 우리가 가장 차수가 큰 것만을 놔두기 때문에 이제 5의 v가 되고 왼쪽은 이제 우측은 5의 v 제곱이 되겠죠. 가장 차수가 큰 v 제곱만 남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로그를 씌우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5의 로그 v가 되고 이제 우측 같은 경우에는 5의 이제 여기가 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앞으로 오게 되면서 2로그 v가 되고 사실상 이거는 이제 비고 표기법에 의해서 5로그 v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5로그 2는 이제 사실상 이제 5로그 v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 그래프에서 5로그 v와 5로그 2는 이제 거의 같기 때문에 크루스칼과 프림 알고리즘 사이에서 시간 복잡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이제 앞에서 나왔듯이 만약에 간선이 더 작은 경우에 크루스칼을 조금 더 많이 쓰고 간선이 더 많은 경우에는 프림 알고리즘을 더 많이 쓴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MST에 대한 정의 그리고 MST를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알고리즘 크루스칼과 프림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만약에 여기까지 내용이 모두 이해가 되셨으면 웃음 표시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MST를 사용하는 문제풀이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따로 안 가져왔고 이제 MST 문제들을 푸시다 보면 알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이제 티어가 골드 4 정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티어가 높다고 해서 이제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 문제 이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 골드 4일 거예요. 골드 3이거나.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금 내용이 많진 않지만 한 1분 정도 동안 읽어보고 이제 어떻게 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읽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서 MST 그리고 크루스칼과 프림 알고리즘을 이미 배우고 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문제를 일단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면
채원이는 신도시에 건물 사이를 잇는 양방향 도로를 만들려는 공사 계획을 세웠다. 공사 계획을 검토하면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을 확인했다. 채원이는 공사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끼려고 한다. 모든 건물이 도로를 통해 연결되도록 최소한의 도로를 만들려고 한다. 그림에 있는 도로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은 62이다. 모든 건물을 연결하는 도로만 만드는 비용은 27로 절약하는 비용은 35이다. 채원이는 도로가 너무 많아 절약되는 금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원이를 대신에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계산해주자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이미 하이라이트를 쳐놨던 이제 최소한의 도로겠죠. 근데 이 도로들이 지금 이제 잘 연결되어 있고, 이 중에서 가중치가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MST를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문제를 읽고 MST를 사용하겠구나 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키워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름 최소 신장 트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뭔가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바로 MST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둘 다 가능합니다. 크루스칼 알고리즘으로도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프림으로도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두 개의 방식 모두 해결을 함으로써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루스칼로 구현하는 게 더 편한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문제는 프림으로 구현하는 게 더 편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문제를 한번 꼼꼼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래 크루스칼과 프림 알고리즘에서 리턴되는 값은 단순히 그 MST에 포함된 간선들의 가중치의 합이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신다면, 이 문제는 이제 그 최소한의 도로에 드는 비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총 이제 비용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최소한의 도로를 만들었을 때 절약이 되는 비용, 즉 최대 절약을 할 수 있는 비용을 구하는 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였기 때문에 토탈, 즉 모든 도로들의 가중치의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answer, 즉 우리가 MST에서 알아왔던 그 반환값, 즉 최소 가중치를 뺀 값이 바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좀 꼼꼼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문제의 출력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신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건물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런 형식으로 이제 따로 조건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예시들은 모든 이제 정점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비연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연결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로 우리가 그 크루스칼과 그 프림 알고리즘에서 배웠던 그 과정을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연결 그래프 안에서 이제 그 크루스칼이나 프림 알고리즘을 돌렸을 경우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간선의 개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간선의 개수가 정점의 개수 마이너스 1 걔가 아니라면 그때는 연결 그래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간선을 다 거쳤음에도 또는 모든 정점을 다 거쳤음에도 이제 간선의 개수가 원래 최소 신장 트리의 간선의 개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제 따로 출력 형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이제 다른 문제에서도 나오게 된다면 이제 연결 그래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간선의 수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될 거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그 MST 기본 문제들을 많이 넣어드렸기 때문에 각각 크루스칼과 프림 알고리즘을 둘 다 사용해 보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최소 신장 트리에 대해서 문제풀이까지 같이 한번 다뤄봤고, 이제 연습 문제도 이번 주차에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수 집합에서 이제 개념을 확인하면서 이제 한번 다뤘던 집합의 표현이라는 문제, 그리고 유니언과 파인드 함수를 사용해서 사이클을 판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이제 같이 봤었던 사이클 게임이라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 방금 전까지 봤었던 MST의 가장 기본 문제인 도시건질 문제를 필수 문제로 넣어놨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이제 총 4문제를 풀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시다가 당연히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디스코드 초급 질문방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까지 캠프 콘테스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캠프 콘테스트에 신청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 자정 전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벌써 캠프 콘테스트가 토요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강의가 다 끝났네요. 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회차까지 달려오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이번에도 나가시기 전에 이거 폼 한 번씩만,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작성해 주시고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질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강의 내용 관련 질문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11회차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